자, 지금 대선이 이제 한 열흘 정도로 접어드니까 막바지에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보수와 진보에서 보수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동안에 보수가 후보도 없고 또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가 20%씩 벌어지다가 제가 어제 한 10에서 12 정도 격차를 했는데 오늘 이제 갤럽에서 9%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좀 줄었어요. 이재명이가 최근에 사법 파동을 일으키고 또 특유의 말장난을 해대고 또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 정치 보복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 상당수의 경각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준석이가 어제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은 사전 투표 후에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김민석이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투표 용지 인쇄 전에는 안 하고 막판에 그런 쇼를 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후보 간 지지율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정당 지지율 격차 수준으로 좁아질 거라고 봤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갤럽의 정당 지지율을 오늘 놓은 걸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42, 그리고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표는 민주당의 표하고 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포함했을 때 한 44, 이 정도는 된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3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4와 36의 격차는요. 8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당 지지율이 결국 앞으로 대선 지지율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저쪽에 브레인인 김민석이가 했는데 투표율이 낮으면 박빙 승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투표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스콜들은 개혁 안 하면 보이콧 하겠다는 저한테 욕을 하는데요.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양측이 자기 고정 지지층만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동원해서 투표에 나서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 김문수 찍을 사람보다는 이재명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투표율이 낮으면 박빙으로 될까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스스로 실토해서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쌍방이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말장난이나 하고 이런다면 이번에 극도로 낮은 투표율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다 달라붙어서 서민개혁하겠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는데 그런 말은 하지 않고 투표만 해라고 협박한다? 자, 투표율이 쌍방이 낮아지면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스스로 실토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런 유치한 짓거리를 하지 말고 투표를 하게끔 서민개혁을 발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제가 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문수 개인하고는 감정이 없어요. 별로 안 좋은 기억은 과거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그거에 지금 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덕수가 안 됐다. 그건 끝난 이야기예요. 나 최근에 김문수 개인에 대한 비판을 일체 합니까? 개혁을 하라. 개혁하면 투표한다. 그리고 이길 것이다.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부에요. 얼마나 중요한 걸 말했습니까?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김문수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민개혁해라. 지금 벌써 제 주장이 김문수 귀에 들어갔을 건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수구 기득권적인 속성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안 한다면요. 우리는 진짜로
대대적인 보이콧 운동을 할 거다. 그렇다고 우리 욕하지 마라. 투표를 낮으면 너한테 유리하다고 김민석이가 말하지 않냐. 자, 어제 김문수가요, 의사협회를 가가지고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요,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김문수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부가 사과해야 되고, 김문수뿐만 아니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가요,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의료계에 사과해야 될 문제다. 의사 그리고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그리고 간호사 등 지금 의대 정원 때문에 고생한 그 의료계에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1년 동안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엄청난 피해 희생자들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마 선거도 그게 도움이 될 거다. 희한한 것들까지도 사과하면서요, 사과를요 그냥 의협 방문해가지고 하는 정도로 하지 말고, 당이 윤석열이 이 문제를 밀어붙이는 걸 막지 못하고 방관하고 정부의 각종 부서가 나서서 수종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해라.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요, 그렇게 얼렁뚱땅 사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가 조금 좁아지니까 요즘 신이 나서요, 그렇게 할 건데. 자, 지지가요, 일단 쌍방이 자기 진영에서 핵심적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는데, 이재명은 벌써 몇 달 전에 결집을 시켜놨고,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운동을 하니까 다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럼 국힘의 지지자들 다수예요. 자, 보수의 지지자들 다수는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지난 2022년에 한번 봅시다. 그때 윤석열이는 계엄도 안 했고 탄핵도 안 한 상태였어요. 자, 그때는 이미지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고, 또 그때는 윤석열이 상징하는 공정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을 때예요. 그때 지금보다 힘이 월등히 약한 이재명이한테 0.72%, 뭐 24만 표 이겼나요? 그때 그렇게 겨우 이겼는데, 지금 이재명이는 그때보다 월등히 강해졌고, 지난 2022년에는 특별히 한쪽으로 기운 사회 분위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계엄과 탄핵으로 분위기도 지금 언론부터 포함해서 모든 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김문수는 그때 윤석열보다도 훨씬 못한 후보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 못한 후보예요. 그러면 이번에 아무리 좁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때 진 것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질 거라는 거는, 그건 지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의 파워는 강해졌고,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저쪽으로 기울었고, 또 김문수는 윤석열이보다도 못한 후보고, 그럼에도 겨우 20여만 표 이겼는데, 이번에 지금 총력을 다한다고 지지율 격차가 얼마나 더 좁혀 들겠어요? 그것도 나중에요, 줄어들수록 한계에 옵니다. 어느 이상 가면 줄어들지 않아요. 내 말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그걸 뛰어넘으려면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선거 졌다 생각하고, 많이 지고 있다, 오차 범위 밖에 지고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왕 질 사람이 뭘 못하겠나 생각하면서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뭉개고 있다가는요, 그건 선거 그냥 좀 기대하다가 끝나버리게 될 거다. 요즘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도요, 연락이 많이 온대요. 왜 선거 보이콧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국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 그 다음에 좋은 세상 없디까? 윤석열이 될 때 제가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을 발표하라고. 안 했잖아요. 윤석열 3년 동안에 서민의 삶이 나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민의 삶 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수 진보니 뭐 우파니 좌파니 거기에 달린 이념이니 허상의 가치들 아니에요? 그 장사들 어지간히 헤쳐먹었잖아요. 그러면요, 서민의 삶을 개혁하겠다는 걸 받아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걸 못 받는 이유는 뭐냐? 김문수가 들었을 건데 못 받는 이유는 뭐냐? 그러기 싫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기득권적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한은 이 선거에서 호라호라 그래도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표 던지자 이런 개소리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보수 진보 이념을 팔아먹는 것들은 전부 사기꾼 아주 개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소리로 현혹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수골이 아니라면, 수구 기득권이 아니라면 서민이 위한 사회개혁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은 한치도 안 물렀을 거다는 걸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